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안녕하지 못한 그런 나날 지사방구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도 하고 뭐 동덕여대 사태와 서부지법 사태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이거 저는 이 형평 뭐 두 사건이 완전히 같진 않죠. 뭐 서부지법 사태가 더 심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형평성이 너무 좀 없지 않나 싶어갖고 말씀드립니다. 올해 1월 19일 새벽에 윤 대통령, 이제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이제 법원에 난입해서 소요를 일으키다가 경찰에 연행됐죠. 이 사람들이 왜 분노했습니까? 뭐 공수처랑 그 서부지법이 짝짝꿍 해가지고 뭐 영장 있는 대로 다 받아주고, 그리고 심지어 뭐 중앙지검에서 뭐 영장 기각당했는데 여기 와서 서부지법이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한창 나이 때 그 시대가 다 20, 30대, 30, 40대 뭐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 좀 공수처랑 서부지법이 이 부당한 커넥션으로 뭐 윤통을 구속시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그 당시에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뭐라 했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 겨우 15자 쓴 거야. 구속 사유를. 아니, 그러니까 구속 사유를.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분노에 불이 당겨졌고, 그래서 어쨌든 경찰에서 붙잡혀간 58명, 이제 그때 이제 붙잡혀갔나 그랬는데, 2명을 제외한 56명에게 서부지법에게 의해서 영장이 청구된 거야. 왜냐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우려.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 중에 56명 중에 2명에 대한 재판이 이제 얼마 전에 나왔어요. 5월 14일에 나왔는데 그 먼저 35세 김모 씨. 이 사람은 법원 건물 외벽에 벽돌과 하수구 덮개를 던져서 타일을 파손했고 경찰관을 밀쳤어요. 이래서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28세 소모 씨는 깨진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서 법원 1층 로비 내부에 들어갔고 화분 받침대를 창고문에 던지고 타일 조각을 외벽에 던지는 등 이런 파손행위를 했어요. 징역 1년. 이 2명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이에 보복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행위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56명 그 사람들도 다 이제 뭐 이와 비슷한 선고를 받을 것 같아요.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대법원이 이재명 지금 대통령한테 그 유죄 취지 공직선거법 있지 않습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심을 선고했잖아.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 놈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거를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국민과 함께 분쇄하겠다.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지. 사법부를 협박했잖아. 그리고 탄핵한다고 또 난리를 쳤지. 근데 얘네들이 처벌 받았어? 안 받았잖아. 물론 뭐 고귀한 국회의원 날이하고 뭐 민간인하고 뭐 같습니까? 뭐 똑같은 대우해달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하필이면 그 5월 14일 날 2명 재판 2명 다 구속이 됐는데 5월 15일 날 어떤 게 있었냐면 동덕여대 사태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동덕여대를 고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모 폭력 저지른 애들을 고소해가지고 이제 무려 21명을 고소했는데 그중 학생이 19명, 성명 불상 2명인데 그중 19명 학생에 대해서 형사고소 취하 그리고 처벌 불원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는 거야. 이게 뭐지? 여러분, 동덕여대 사태가 뭔지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동덕여대 사태는 뭐냐면 이제 일부 그 학교, 그러니까 동덕여대니까 여대잖아. 근데 이 학교가 남녀공학을 추진한다는 이제 그런 썰이야, 썰. 여기에 분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남녀공학을 추진한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 학교 발전 계획의 방안으로 이제 뭐 디자인과랑 뭐 두 개 과에서만 남학생을 받으면 어떻겠냐는 이런 걸 발전 방안으로 이제 얘기한 거야. 그런데 회의에 참석했던 교수 한 명이 이제 강의 중간에 뭐 야 니네들 남녀공학 뭐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걸 알게 됐고 총학생회가 입장문을 낸 거예요. 2024년 11월 7일 날 어떤 입장문을 냈느냐?
학교 측 입장은 뭐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 측이 11월 12일 날 이제 뭐 총장 명의로 이제 디자인 대학과 공연예술대학 발전 방안 중에 남녀공학이 포함됐지만 어차피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입장문을 냈어요. 학교 측이 총장 명의로. 근데 학생들은 그 답변이 오기도 전인 11일부터 이미 시위에 돌입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주축이 사이렌을 비롯한 강성 페미니스트들이거든. 역시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과잠 시위라고 뭐 과 잠바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시위가 있고 트럭 시위, 근조화환 배송. 근데 제일 문제가 두 가지야. 다음 학교 그냥 여러 군데다가 다 레커칠을 해놨어. 레커칠. 그리고 설립자 동상을 아예 작사를 해놨어요. 라커칠로. 그리고 취업 박람회장 점거했고 못하게 했고 학교 본관 점거했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시위대가 졸업 연주회장 출입문을 막는 바람에 이제 그 졸업 연주회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음대 교수가 나중에 이제 무릎 꿇고 막 빌었다 그러더라고. 무릎 꿇고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시위대가 준 뭐 남녀공학 반대 입장문을 자기가 낭독하고 나서야 겨우 연주회를 할 수 있었다니 이 정도면 패륜 아니야 패륜? 그리고 그 라커칠이 안 지워져 원래 뭐 얼빠진 동덕여대 애들 몇 명은 비 오니까 다 지워지더라. 뭘 지워져 지워지긴 교내 건물하고 외벽 아스팔트 바닥 그대로 남아있어 그대로. 지금 오죽하면 있잖아요. 학교 신입생 이제 뭐 졸업생 졸업식이나 신입생 이제 입학식 같은 거 할 때 있잖아. 애들이 거기서 사진을 못 찍었대. 그 락커칠 안 나오게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진을 학교 밖에서 찍었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지우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 최소로 잡아도 40억, 최대 54억이라 54억. 근데 이거를 갖다 학생들이 대화 없이 공학을 추진한 학교 측이 책임져야 된다고 우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점점 커지니까 이제 동덕여대 애들이 이제 좀 쑥스러워. 왜냐하면 확정되지도 않은 남녀공학 가지고 막 이제 난리친 게 좀 부끄러운 거야. 그래갖고 여성의당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여성의당이 이제 배우인 것 같다 뭐 이렇게 학교 측이 생각을 하는데 여성의당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12월 1일 날 갑자기 학생들의 시위 이유를 남녀공학 반대에서 갑자기 사학 비리로 바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인 제공자는 학생 돈으로 수백억 횡령을 저지른 학교다. 동덕여대는 사학재단 돈놀이와 반민주적 학내 운영을 묵인하고 동조했다. 아니 11월 7일 날 동덕여대 학생 총학생회가 쓴 최초의 입장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사학비리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 다 남녀공학 얘기만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시위하는 중간에 갑자기 왜 사학비리야? 그 비리가 그 사이에 생겼냐? 아니잖아. 니네들이 생각해도 니네들이 봐도 민망하니까 이따위로 한 거잖아. 그래요. 그런 거나 말거나 학교 측은 단호했습니다. 저런 강성 페미니스트들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CCTV를 통해서 레커칠한 학생들 19명을 특정했고 그 아까 말한 성명 불산자 2명까지 합해서 외부인이겠지? 공동 재물 손괴, 공동 근조물 침입, 공동 퇴거 불응,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어요. 근데 학생들은 아까 서부지법 분들은 이제 반성문 막 썼다 매일 썼다 그랬잖아. 반성 안 해. 그리고 학교 측의 고소가 어처구니 없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와서 고소 취소 촉구 집회를 열어요. 자, 이때만 해도 여론이 어디가 더 많았겠어요? 학교 층에 대한 응원이 훨씬 더 많았지. 왜냐하면 이렇게 폭력 막 학교를 다 박살낸 애들이 아무 탈 없이 졸업해 버리면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재발돼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 어떤 이유로든지 폭력은 근절돼야 되고요. 뭐 서부지법에 대한 폭력이 더 나쁘다고 하더라도 저는 신성한 대학 학문의 전당에 대한 폭력도 똑같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학교 측이 고소를 취하했을 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난 줄 아세요? 내가 오직하면 밥 먹다가 밥을 남겼어. 그거 밥 먹어서 보다가. 대체 동덕여대는 왜 도대체 왜 고소 취하를 한 걸까요? 주간조선이 여기에 대해 취재를 했더라고. 알고 보니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었어. 더불어민주당이 학교 측의 고소 취하를 직접 압박했다는 거야. 올 1월부터 5월까지 학교 측 인사를 수차례 국회로 불러냈고요. 교육부를 통해서 과하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고소 취하지 않으면 종합 감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에 견디다 못해서 학교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수십억에 달하는 피해 배상. 학교 측이 다 떠안아야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거 이제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이렇게 민주당 애들이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닌데 이번에는 고소 취하를 이제 해줬으니까 학생들한테 좋은 일 한 거잖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런 원칙에 충실했는지 자기들이 그런 거 밝히지 말라 그랬는데 또 동덕여대가 또 어떤 애들입니까? 얘네들은 고마운 걸 아는 애들이야. 그래서 총학생회가 뭐라 했냐면 입장문을 냈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입장문 냈는데 교육위원장이 누구게? 민주당의 김영호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딱 그 교육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한 게 맞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말 할 수 있죠. 유민 무죄, 무민 유죄. 그러니까 민주당이 힘을 써주면 무죄, 안 써주면 유죄인 거야. 그러니까 서부지법 거기 뭐 구속 위기에 놓인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야 내가 여자였으면 뭐 민주당에 좀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건 어쨌든 간에 저는 폭력에는 남녀가 없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이제 후보 토론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이준성이 물어봐요. 여기 이제 민주당 애들이 이거 뭐 민주당 애들이 했더라고 그랬더니 뭐 고소 취하가 바람직하다라고 했어요. 고소 취하가 바람직하다. 어? 아니 서부지법 사태를 이재명이 뭐라고 정의한 줄 아세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동덕여대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야. 근데 이렇게 똑같이 이것도 폭력은 나쁘다라고 해줬어야 되는데 형평성이 그래야 맞는데 그렇게 안 했지.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된 후 이제 앞으로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남자분들한테 훨씬 가혹한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서민의 시사방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